민원연, 종편 떼찌, 김원경 사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밝아지신 게 입금이 막 되고 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확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엔 못했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3시, 오늘 3시, 예, 2,600명에 3,400만 원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민원연 당직자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저희 활동가들 같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같이. 나오시죠. 지금 민원연 식구의 60%가 오신 거예요. 총 5분이거든요. 간부 셋 총 출동하셨고 활동가 2분은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고, 원래는 모든 식구가 다 오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몸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 외에 2분, 총 5명이 우리나라 전 언론을 상대로 몸빵하고 계셨던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판넬은 뭐예요? 저희가 지난번 선거 때 마지막 날 발표했던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지난번에는 제가 퇴출이 필요한 진행자를 한번 보여드린 것이었고요. 네. 저희는 5명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해서 지금 오늘은 3분만, 저희가 3명이어서 3분만 이렇게 판넬을 들고 왔고, 다음 주에는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길래 저희가 퇴출이 필요하다고까지 그런 막말을 또 우리가 했나,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하신 영상은?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렸는데 광주 관련해서 종편이 어떻게 왜곡 혐의를 했는지, 광주 5.18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그거 보고 얘기할까요? 예. 네. 근데 땅굴 들어 1차 선발대가 들어와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왔던 배 중에 여기 하나 지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광주 사태 때 왔다가. 광주 특검 참가했던 사람은 조담 좀 진단 촬영하는 문제였어요. 미리 간첩들이 3개월간에 거쳐서 전남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 무기고 위치를 다 첩보를 받아가지고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쳤기 때문에.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의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주장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정말 저는 무기 들고 일어났으면 폭동이야. 옛날 공산주의 서적 보면 폭동해라 계속 나와. 인물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막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주변 사람을 끌고 가는 말이죠. 예, 그런 리더십 같이.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하나가 전 총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편에서 잘 쓰는 방법이 민주당 출신으로 네. 이제는 민주당에서 팽을 당했건 스스로 나왔건 혹은 뭐 낙선이 됐건 낙천이 됐건 하는 분들을 끌고 와요. 예. 끌고 와서 특히 호남 출신 분들을 많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공격하고 안철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요. 그 호남 분들이 자기가 눈에 익숙한,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전법을 계속 써왔고. 5.18에 대해서 이제 2013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과 방송까지 해놓고 같은 방송사에서 다시 이제 같은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변희재 씨나 뭐 기타 등등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막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이렇게 쾌도난마에서 전두환 씨를
이렇게 찬양하는 식의 멘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채널A와 TV조선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한 것이 아니다. 광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러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본 거고요. 사과는 징계가 오니까 예, 사과를 그렇죠. 한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어땠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주 사태하고 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놈이 충소라고 얘기하겠어. 대통령 되려다 안 된 사람이 뭐라 그럴까, 주동한 가지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지. 너무 무식해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꼽고 무슨 청와대를 꼽고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모든 게 5.18 그 가족들이나 오해가 다 끔이 풀리고 정말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순재 여사는 각하께서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모든 게 5.18 가족들과 오해가 말끔히 풀리면 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일단 광주를 지금 갈 마음은 있는 그렇죠. 거죠. 시민을 뭘로 본 거예요? 적으로 본 거예요? 뭘로 본 거예요? 시민은 폭도로 봤죠. 그 사람이 무기 탈취해가지고 총 들고 달개 들고 싸우니까 이거는 폭도로 보고 진압한 거죠. 아니 아무리 백성들이 좀 억울하다고 해서 부마 사태 때 그 사람들이 그 폭도들이 가서 무기고 깨가지고 총 들고 와서 사격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이 났어요. 총 들고 탈취 들어서 사격하니까 네. 총격이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총을 안 가졌으면 왜 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광주에서 폭도들이 총을 들고 쏘니까 할 수 없이 군인들이 대응했다. 이런 그렇죠. 방송인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이 김충립이라는 전 특전사 보안대장을 지금 채널 A에서 그리고 MBN에서 전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직접 출연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물론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지금 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당신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길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들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특히 그 전날도 했고 이틀의 연속으로 계속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주장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가면서 어떻게 네. 피해가느냐. 공격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라고 질문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인터뷰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터뷰를 굳이 연결해서 길게 이 사람의 주장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폭도들이 총을 들고 날뛰는데 군인들이 대응해야지. 네. 이런 논리를 이 양반의 주장을 꼭 굳이 5.18에 길게 내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들으면 이게 전체를 다 들으면요 막 분노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분한 5.18에 이런 영상을 틀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 명예회복이고 복권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은 특히 올해는 유난히 그 전두환 씨의 그 인터뷰가 신동아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전두환 씨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나랑 상관없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 군인은 나는 저쪽에서 폭도들이 쏘니까 쏘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간첩이 그거 다 시킨 거다. 혹은 간첩이 직접 준동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흘리고 있죠. 예. 이게 종편에서 나가고 있다니까요. 5.18 즈음에 한겨레가 3일 연속으로 계속 보도를 했던 게 뭐였냐면 당시에 처음 총을 쏠지 말지 결정하는 회의에 그렇죠. 전두환이 참석했다는 거고 예. 총을 쏜 계엄군에 전두환이 격려금을 내려보내고 예.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담화문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게 전두환이고 지들이 다 해놓고 지금 저짓거리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지금 와서. 이 김충립 오해하고. 씨가 아까 이후에 얘기하는 것은 뭘 그럼 사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총을 쏜 것은 절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형수로 그 자식들한테 남겨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국민 앞에 사과해서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다 들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공해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주장을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간첩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편에서 얼마나 이 간첩 또는 북한 출신 인사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단체 툭하면 북한 출신이야. 툭하면. 대표적으로 지난 선거 때 저희가 고정 간첩이라고 하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하철, 쇼핑몰, 국가기관시설이 김정은의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 경고 등을 울렸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좀 김정은이 행동에 나설까요? 김정은이가 이제 젊고 무모하기 때문에 네.
나설 가능성 적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요. 남한 인사 7명을 접촉했지만 포섭에 실패했다. 당시에 접촉했던 저 7명은 누굽니까? 지금 현재 그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2명 있고.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북한의 이른바 간첩이 제가 이 쾌도난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이제 포섭돼가지고 이 현지에서 포섭돼서 활동하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고정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런 망들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글쎄 그게 5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제가 감히 이렇게 유추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저는 상상은 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로 정말 이럴까 싶었는데 자, 북한이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 남한에 공작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공작원을 할 때 실제로 한 개 팀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번 모니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저분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무슨 대단한 긴급 점검하고 굉장히 뉴페이스를 모셔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분은 그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고정 아주 패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채널A잖아요. 네. 채널A에서 이제 재활용 수준으로 이제 이번에 나오신 거고 그 전에 고첩 역할로 예. 과거 고첩 역할로 재활용 거기 근데 고정 이제- 출연할 때도 선글라스 끼고 나왔네. 네, 그때는 저거보다 훨씬 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해서 더 고정 간첩의 느낌을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역할이었고 5번을 나왔어요. 5회를 1시간짜리를 거의 방송을 하면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자신이 제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런 영화의 스토리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떻게 처음에 무엇이 됐고 어떻게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토리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얘기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난파해서 남한에 누구를 이제 포섭하려고 운동권들, 했고, 예, 야당의 운동권. 예,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를 저희가 추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그랬더니 김동식이라는 분이 정말 간첩은 맞아요. 근데 이분이 부여 무장 간첩 사건이라고 1999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이죠.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부여 무장 간첩 사건 당시에 경찰이 2명이나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사람은 살인자죠. 왜냐면 본인이 그 사건을 하면서 이제 도망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장성민 시사탱크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영상을 못 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총을 가지고 있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도망을 갔다. 그런데 저쪽에서 총을 겨누니까 저쪽에서 겨누니까 저도 총을 꺼내서 쐈는데 총알이 안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쏘고 또 총을 쏘면서 나는 산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저 사람이 사람 죽였을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이제 2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렇다면은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본인 말로는 당시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 씨가 접선했다고 증언한 야당 인사들은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하고요. 이건 기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 안기부에 끌려간 인사들. 그리고 남한 경찰을 2명을 죽이고도 이 사람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체포된 후에 전향을 해서 국군 기무사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해왔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렇게 TV조선에서 5번이나 방송하고 그거 한참 전에 2년 전에 했던 방송을 왜 이번 총선 때 다시 이렇게 가져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이 굉장히 북풍몰이가 굉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딱 저게 핵심이에요. 총선 대선 땐 북한에서 공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라는 야권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굳이 선거 전에 나와서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한 유일한 입증된 케이스는 이해창 나왔을 때 총풍 사건이에요. 북한에 돈 주면서 이해창 쪽에서 총 쏴달라고 한 거. 그게 진짜 북한이 개입한 유일한 사건이죠.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2014년에 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을 했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이분이 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TV조선에 나왔는데요. 그때 제목이 한국 정치권 종북 감별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 종북 감별. 종북 감별. 그래서 종북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뉴스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TV조선에서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또 이래요. 골수 종북 500에서 1000명. 이게 제목입니다, 기사에. 그 외에 또 많죠. 주제로 뽑아도. 예. 그 종편 떼찌 프로그램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장비도 사야 되고, 돈이 있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8월 초 정도부터 제대로 만들어드리겠다 생각했는데, 그 8월 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8월부터는 매주 나오는 거예요, 아예? 네네. 그 주의 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전주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주 거. 거를 그러면 이제 8월 전까지는 이때까지 쌓여 있는 거.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스토리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왔어요. 파워포인트. 제가 이거 공지를 왜 썼냐면요. 금융결제원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녹취나 사인을 한 서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에게 회원가입해 주신 분은 저희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3분 내로 간단하게 녹취가 됩니다. 그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돈을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 그래서 바쁘시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거꾸로 드린다. 네, 그렇죠. 순서대로 지금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00명에 대해서 지금은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2,600동을? 근데 먼저 전화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그러면 이게 원래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3천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토해내시나요? 뱉어내야 되나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민원연에 꼭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실은 개별 언론사 종편도 문제고 뭐 조선일보도 문제고 뭐 보수는 문제인데 개별 언론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포탈이에요. 네. 큰 이슈면 100여 개의 기사가 쏟아지는데 한겨레의 기사를 탑에 실어주느냐 조선의 기사를 탑에 실어주느냐 아니면 아무 무색무취의 기사를 탑에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의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걸 포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탈,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다음도 비교하고 특정 이슈가 생기면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아니 좀 약간 제가 낚인 것 같은 뭔가 맞아요. 포탈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근데 포탈은 모니터링을 안 해보셨을 테니까 아니 예전에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선거 모니터를 할 때마다 포털 모니터를 했는데 저희는 수작업으로 아침 9시에 다 저장해요. 메인 화면을. 그 뜨는 화면 있잖아요. 그 네이버 누르면 뜨는 화면을 10시에 저장하고 11시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트까지 해서 뭐 5개 대표 포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한 5년 전까지 그거를 해봤어요. 선거 때마다. 그런 모니터는 해봤는데 그건 너무나 그야말로 이 수작업으로 하는 고생이어서 그거는 더 못하겠더라고요. 종편보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일을 도와주실 회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모바일로 많이 보니까 그걸 왜 손으로 저장해요.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다음과 뭐 네이트에 그 1분 단위의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회사 연락 주세요. 그런 능력자가 있으시면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지금 아까 말씀하신 포털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입증을 일단은 한번 그쵸. 해봤으면 좋겠어요. 입증. 그리고 입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종편처럼 입증이 되면 감시를 본격적으로 붙는데 입증할 수단이 없으신 거죠. 예, 입증이 왜냐면 되지 이게 않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해가는데 그것만 24시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PPT에도 맨 마지막에 있는데 향후 포털 감시 문제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반드시 모색하겠다. 모색. 그리고 SNS 등의 인터넷 언론 조작 이거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시발단. 이것도 저희가 반드시 이제 뭐 종편 이거 다 중요하지만 이제 SNS 여론 조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건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을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편은 기본으로 깔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걸 막
약간 허언증처럼, 전 허언증 아니거든요. 내가 다 할 거야. 막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그러나 모색하겠다, 반드시. 그리고, 예, 열심히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붙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말 제가 먼저 도와달라. 종편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동으로 저장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도 갖추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예. 그런 있겠죠? 업체도 연락 주시고. 예. 연락 주세요. 제가 PPT 일부러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겨레 신문 창간도 주도했고요. 말지를 통해서 보도 지침을 폭로했고요. 92년부터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결성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선거를 감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반대운동 저희가 주도해서 해왔고요. 종편 국민감시단 해가지고 저희가 2013년에 발족해서 지금까지 이 일환으로 저희가 종편을 겨우 모니터하고 5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는 동안 응? 이분들은 5명이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예, 이게 보도지침 폭로했던 그 당시의 말지입니다. 유명한 잡지죠. 예. 네. 모니터 열심히 할 거고요. 종편 관련 피해 신고센터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문제를 감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종편의 불법적 음성적 광고 영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링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었어요. 실제로 그걸로 이제 그 MBN의 비정상적인 그 방송 광고 영업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게 MBN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사들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조사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막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손이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종편 민간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글로 쓰는 보고서는 사실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미디어 비평, 영상까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왜 문제인가 하는 네네, 것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잘 정리하는 글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편의 폐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런 일들도 지금 논리를 만들어 보겠다. 단순히 모니터에서 그날그날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활동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갖겠습니다. 모니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공문 발송할 거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민행동,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막 이렇게 하달하려고. 이게 문제인데 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잘 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심사권이 있습니다. 종편의 종편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재승인 심사위원이요. 15명이었는데 한 번 했어요. 15명이었는데 야권 추천 인사는 2명, 15명 중에서. 그걸 누가 뽑았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뽑은 거예요. 여권 인사가 13명, 야권이 2명. 예, 근데 2명이 그러면 제대로 표를 발휘할 수 있느냐?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는 마치 그 피겨스케이트 것처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또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한 명의 점수만이 반영되는 형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다 봐줄 수 있다. 그런 식의 지금 심사위원을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심사 배점 문제 이런 것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알리고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시사 토크쇼 이외에 약속드리는 거는 시사 토크쇼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편이요, 굉장히 이상한 방송 많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모니터해서, 그리고 건강정보 프로그램, 이거 거의 다 광고예요. 100% 돈 받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내려고 하고요.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원가입하면서. YTN 연합뉴스 TV 얘네도 심각한데 종편만 할 거냐? 그러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심각하긴 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기왕하는 김에 기왕하는 김에 조금 더 땡겨보려고 여기까지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정리했습니다. 활동가를 구하고요. 예, 저희 활동가 저희가 공지를 굉장히 여러 번 활동가 모집한다는 걸 했는데 저희가 워낙 박봉이라고 또 열악하다는 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사실 많이 안 오셨었어요. 그래서 재택도 가능해요, 재택? 자원봉사나 재택 벌써 막 전화 오셔요. 근데 이러면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정당한 그 시간에 맞는 그런 비용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주부인데 1시부터 3시까지는 시간이 되는데 예. 그때 하는 뭐 TV조선의 무슨 프로는 꼭 보고 문제가 되는 거는 메모해서 날리겠다. 네. 이런 식의 재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에게 반드시 종편 감시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술적인 도움을 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자동으로 다 녹화되는 거 이런 것들 뭔가 있으면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SNS나 포털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나 기술적 자문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지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넓히고 뭔가 이렇게 작업도 막 해야 돼요. 그런 작업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력 충원하고 모니터 하려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8월 5일부터 저희가 종편 떼찌 방송을 그렇게 저기 또 썼네요. 예, 파파이스 코너 계속 진행합니다. 저 고정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진짜 저 제가 1200만 원 얘기했었어요. 그 최고액이 상상 가능한 최고액을 말해버렸더니 1200만 원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2천만 원을 모으면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허언증이 나온 거예요. 30년간 1000만 원 냈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이 한 주만에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저를 욕하고 가셨죠. 그러니까 감사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아,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민원연애 주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아요. 왜냐면은 정말 얼마나 그동안에 언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종편 어떻게 막아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어디서 일을 하면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민원연밖에 이걸 안 하니까 네. 현재. 예,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저희가 꼭 열심히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돈 빼시면 안 돼요. 저희 막 장비 다 마련하고 사람 썼는데 회비 끊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저희 뽑은 분들을 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대선 지금. 끝나고 싹 빼면 돼요? 대선 끝나면요 마음이 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이 언론 감시 정말 필요하네 이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드시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약속해 주실 거는 뭐 얼마가 됐던 간에 대선 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겨우 5명이 이 일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아예 가능하면 쭉 가가지고 더 가입해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셔서 포탈도 하자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고비장 양념고기. 별로 안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빼고요. 고기도 바뀌었어요. 얼리지 않은 제주산 돼지를 이렇게, 한우를 이렇게. 너 고기 굽니? 엽. 어쭈. 이젠 생과일을 갈아 넣어요. 양념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죠. 사실 양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화학 첨가물을 모두 뺐거든요. 색깔 한번 끝내주네. 그냥 주문하세요. 바뀐 건 뭐 이 정도? 그 판넬은 뭐예요? 저희가 네. 지난번 선거 때 마지막 날 발표했던 그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지난번에는 제가 퇴출이 필요한 진행자를 한번 보여드린 것이었고요. 네. 저희는 5명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퇴출이 필요한 출연자 해서 지금 오늘은 3분만, 저희가 3명이어서 3분만 이렇게 그 판넬을 들고 왔고, 다음 주에는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길래 저희가 퇴출이 필요하다고까지 그런 막말을 또 우리가 했나,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하신 영상은?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렸는데 광주 관련해서 종편이 어떻게 왜곡 폄훼를 했는지 광주 5.18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 활동가들 같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어요, 같이. 나오시죠. 지금
민원연 식구의 60%가 오신 거예요. 총 5분이거든요. 간부셋 총 출동하셨고 활동가 2분은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고 원래는 모든 식구가 다 오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냥 몸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들 외에 2분, 총 5명이 우리나라 전 언론을 상대로 몸빵하고 계셨던 겁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의 탈북자 김명국 씨의 증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광주 사태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주장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고, 야, 정말 저는 모기 들고 일어났으면 폭동이야. 아니, 옛날 공산주의 서적 보면 폭동해라 계속 나와. 얼굴이 참 깨끗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막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주변 사람을 끌고 가는 말이죠. 그런 리더십 같이.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하나가 이제 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그거 보고 얘기할까요? 예. 네. 근데 땅굴 들어 1차 선발대가 들어와서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들어왔던 배 중에 여기 하나 지금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광주 사태 때 왔다가. 광주 폭동 참가했던 사람은 도당들도 진단 잘해가는 문제거든요. 미리 간첩들이 3개월간에 걸쳐서 그 전남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기고 위치를 다 첩보를 받아가지고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쳤기 때문에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민원연 종편 뗐지? 김원경 사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밝아지신 게 입금이 막 되고 있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확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못했고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3시, 오늘 3시, 2,600명에 3,400만 원 약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민원연 당직자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